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 등하교를 할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인 속초의 청해학교인데요. 버스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스쿨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시간,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배웅합니다. 특수학교인 속초 청해학교 학생 중 80%는 이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합니다. 나머지 20%는 부모님이 승용차로 등하교를 시켜줍니다. 학교가 외곽에 위치한 탓에 학교 인근에서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 앞에 교도소 출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에 6시쯤 해가지고 2번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 외에는 중간에 버스가 없으니까.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회 적응 훈련에 대중교통 이용은 필요한 과정인데 이를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특성에 맞게끔 버스를 직접 타고 내리는 것들을 평소에 연습할 수 있게끔 해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조금 아쉽지만 제대로 될 기회를 주지를 못했어요. 스쿨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 학사 일정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까지 4대의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왕복 이동 시간이 최대 2시간에 달해 등하교 하루 2차례 운행도 벅찹니다. 유치원부터 고등반 이후 재학생인 전공반까지 모든 학생들의 학사 일정은 스쿨버스 운행 시간에 맞추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속초시에 노선 개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형 마을버스 노선에 청해학교를 추가해 낮 시간대 한 차례 학교 앞을 지날 수 있도록 강원도에 노선 변경 계획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5시쯤에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봤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대 더 증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해학교 학생 104명 가운데 40여 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가 충분히 가능한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 항구의 모래 퇴적이 심해져 선박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구에서는 물속에 쌓인 모래를 파냈지만 모래 반출이 늦어져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항과 인접한 오분항입니다. 어선을 묶어둔 부두 인근에 모래 더미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물속에 모래가 많이 쌓이자 어선들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삼척시가 준설한 뒤 쌓아둔 겁니다. 이게 일반 모래하고 좀 틀립니다. 아주 입자가 고운 얇은 모래라서 빨래, 미역 건조, 그다음에 집안으로 날아오는 모래 먼지들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오래전 쌓아둔 모래 더미엔 잡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넓은 해변의 바닷속에서 준설한 모래가 이렇게 어른 키만큼 쌓인 채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인데 몇 달 전부터 국가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척시가 다른 곳으로 쌓아둔 모래를 가져가려면 관리 주체인 원주지방환경청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천으로 지정된 곳에서 파낸 모래를 바닷속에서 파낸 모래처럼 침식 해변에 갖다 놓기가 애매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분 등이 섞인 이곳의 모래를 일반 하천 모래처럼 사토장으로 보내 처리할 수도 없어 삼척시는 고민입니다. 50천이 이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해역으로서 이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이랑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어민들의 요청으로 삼척 오분항 일대에서 긴급하게 파낸 모래량은 연간 400에서 600톤. 어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커피를 만들고 남는 원두 찌꺼기, 커피박은 폐기물로 소각되거나 매립돼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는데요. 강원랜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 순환으로 인정받으면서 폐광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커피박 자원 재활용 사업이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환 야생화 마을 공방에서 10여 명의 교육생들이 까만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남은 원두 찌꺼기, 커피박 가루를 물과 섞어 덩어리를 만들고 틀에 찍어내면 귀여운 캐릭터가 완성됩니다. 캔 뚜껑 연결 고리까지 모든 것이 재활용된 친환경 소품입니다. 2023년부터 커피박 상품 기초교육을 시작한 고환 야생화 마을은 도시재생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마을 소득 사업으로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커피박을 분말이나 점토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계 설비 투자를 마쳤고 마을 협동조합이 제품 생산과 판매, 체험 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야생화를 6차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화분, 기타 여러 가지 야생화를 활용하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커피박 상품을 찾아냈고 그걸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커피박은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강원랜드가 공기업 최초로 환경부의 커피박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 사업화 길이 열렸습니다. 강원랜드는 연간 73만 잔의 커피를 판매하고 15톤가량 커피박이 발생하는데 배출, 보관, 처리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해 이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커피박을 저렴하게 협동조합에 판매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폐광 지역과 상생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사용 절감과 물 절약, 환경 경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호텔과 콘도 모두 환경 표지를 받았습니다. 2톤 정도는 그 마을에서 업사이클링 상품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13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골프장에 그 잔디도 식재하고 나머지 조경수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사업 안착을 위해 정선군에서도 초기 인건비 등을 보조하며 마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버려졌던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로 마을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역시 버려지던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연결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 지역 일부 교사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대통령 후보 캠프에 교육 특보로 임명됐다는 문자를 받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정치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었다는데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 한 교사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링크를 열어보니 김문수 후보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나오고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과 정치 후원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교사는 특정 정당 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연락처를 제공한 적도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위에 의해서 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걸 제가 위반당한 거잖아요. 수업하는데도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 저 스스로 엄청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그랬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발신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로 된 유사 문자를 받았다는 교사들의 제보가 강원도에서만 1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일부 장학사와 장학관들도 이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조는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 당국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사 실명이 포함된 선거 관련 메시지를 통해 특정 교사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수집 경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직 교원 명단이 불법적으로 유출이 된 상황인데요. 교사들은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함께 또 하나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불편해하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돼 불편을 겪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경찰이 최근 벌어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압박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요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와 권 전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하라며 압박하고 종용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류철호 태백시 체육회장을 징계 요청한 데 대해 비판 논평을 내자 류 회장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류 회장은 반박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논평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이며 사실을 과장 왜곡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할 노동청의 시정 권고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징계를 이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어제 류 회장의 폭언과 갑질 등을 비판하고 민주당 영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또 태백시회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 협의회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학생 학대 사건의 발빠른 조치를 위해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영동 지역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정우 도의원은 오늘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최근 영동 지역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신설해 영서와 영동의 각 한 곳씩 모두 2곳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영동, 영서로 나뉘는 특수성이 있고 현재 있는 권익 옹호 기관의 직원도 8명뿐이어서 빠른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척에서 사흘간 열린 제18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삼척 복합체육공원에서 풋살 종목을 비롯해 배구와 조정, 당구, 사이클 등 17개 정식 종목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속초시가 1위를 차지했고 춘천시 2위, 원주시 3위, 삼척시 4위, 강릉시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제30회 바다의 날을 앞두고 해경이 민간단체와 함께 바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여 2톤가량의 쓰레기를 지웠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오늘 강릉시와 강릉시 수협, 강릉원주대 등 지역 11개 단체 150여 명과 함께 강릉항에서 수중과 연안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여 2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강릉해경은 오늘 캠페인과 더불어 앞으로 해양환경 사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지역 내 10개 의료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통합 돌봄 시범 사업 가운데 의료 분야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학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는 또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노인 환자들이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생애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220억 원을 들여 철암동 일원의 임대주택 44세대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 이주자의 정착을 도울 종합생활서비스 공간 항림타운 커뮤니티를 짓게 됩니다. 고성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추가 발굴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추진 사업과 신규 18건, 확대 15건을 포함한 모두 98건, 사업비 1,427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관련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보증 수수료 지원, 공공 배달앱 도입, 재정 지원,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유치화 지원, 청년 대상 창업 지원 등입니다. 태백시가 내년까지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을 열기로 협약했습니다. 태백시와 한국대학축구연맹, 강원도 축구협회, 태백시 축구협회는 오늘 업무 협약식을 갖고 내년까지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을 태백에서 개최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태백시는 2011년 이후 16년 동안 같은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올해 대회는 7월에 17일간 열리며 약 3천여 명의 선수단이 태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속초항 오징어 난전이 개장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난전은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되며 오징어 가격은 조업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속초항 오징어 난전에서는 당일 조업한 싱싱한 활오징어를 회와 물회, 무침, 찜 등 다양한 요리로 판매하며 겨울철에는 도루묵과 양미리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이번 주말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태백 스포츠파크에서는 제25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야구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열려 17개 팀 400여 명의 선수들이 승부를 펼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